또 다른 학폭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. 조 전 장관을 비판했던 이른바 조국 흑서의 저자 권경의 변호사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. 그런데 본업인 변호사 일을 할 때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소송을 받고서는 정작 재판에 나가지 않아서 재판에서 진 일이 벌어졌습니다. 그리고 제가 그 조국 사태의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문제의식은 검찰 개혁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,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문제의식, 절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문제의식들 때문에 이 조국 사태를 놓치지 않고 지금 분석해보고 추적하고 하는 건데, 본인이 첫 번째는 쓰러져서 못 갔고, 그리고 두 번째는 날짜를 다음 날로 잘못 수첩에 적어놔서 못 갔고, 그렇게 두 번은 못 가서 치아가 됐다. 근데 제가 헤어져서 알아보니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이었어요. 그래서 1심에서 일부 승소 처리된 게 끝나고 된 게 패소로 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치아로 처리가 됐습니다. 화면은 보셨고 사안은 그리 복잡하진 않아요. 왜냐하면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8년을 기다린 학교폭력 소송에서 졌어요. 이 피해 학생 어머니가. 이 사연도 상당히 구구절절한데 문제는 또 이 출석을 안 한 것도 뭔가 의도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까지 벌써 나오거든요. 글쎄 사정을 모르니까 뭐 그 내용은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들이고요. 이런 것들은 변호사로서 제일 심각한 부분에 해당합니다. 소송을 대리해서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졌다고 해서 문제가 삼지는 않거든요. 그냥 뭐 소송에서 패소하는 건 병가지 상사입니다. 그런데 본인이 얘기 들어보니까 뭐 첫 번째 쓰러져서 못 갔고 이런 거 얘기하는데, 만약 그렇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면 됩니다. 복대리라고 얘기하는데요.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. 그런데 출석을 못해서 패소했다, 이건 정말 심각한 사안이고요. 또 한 가지는 특히 이제 이런 거 심각하게 보는 것은 뭐냐면, 당사의 능력과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출소 기한을 넘겨서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조민 씨 경우에 14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? 그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. 그 출소 기한을 넘겨갖고 항소 자체 못하게 되는 경우, 또 소송 자체를 못 거는 경우 있거든요. 그런 경우는 정말 심각하게 보고요. 뭐 이건 제가 현재 우리 대한변협 관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변호사 자격 박탈까지 가능한 그런 심각한 사안입니다. 그러니까 당사자가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정확히 소명해서 이 문제는 얘기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권경의 변호사 지금 오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 이어지는 주제로 짧게 하나 만나봤습니다.